네, 안녕하세요. 실적 체크 중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지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이제 며칠 전에 방송을 했는데 그때 솔직히 너무 좀 제가 흥분했어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럽고 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심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점도 없잖아 있고 해서, 뭐, 조금, 긴장이 됐는지,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냥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보는 거지만, 또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만 하더라도 4조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어느새 4조가 넘어왔네요. 예, 4조가 4조 383억? 뭐 발행 주식 똑같고요. PER 이런 것들도 다 뭐 그만합니다. 뭐 매출 연간 실적표도 뭐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보아야 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보율이죠. 유보율이 2018년에 145%, 그 다음에 19년 100%, 작년에 57%. 벌써 자본 잠식 상태였었어요. 작년부터. 그리고 아, 97%, 뭐 75% 하다가 올 1분기 때 또 적자가 한 5천억 이상 나오면서 유보율이 한 30%, 아니 40% 가까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결국엔 뭔가요? 제가 유보율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 예전 초창기에 이게 100이 돼야지 현재 최초 납입 자본금의 과 똔똔이라는 얘기예요. 100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60이니까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한 60% 정도는 현재 일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일부 자본 잠식 상태이고, 음, 자,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현재 이제 신용 등급을 보자면은 뭐 A3 플러스, A3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삼성전자 외에 주요 이제 삼성 그룹사들이 어, 그 지분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때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냥 한번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이 표를 보니까요. 코스피나 운수 장비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이 올 3월 이후에는 그래도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삼성중공업의 1분기 음, 실적 발표는 좀, 어닝 쇼크였었죠. 그렇게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닝 쇼크가 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아야 할 부분들은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거를 한번 볼 텐데,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자에 대한 부분인데, 솔직히 감자에 대한 부분은 뭐 액면가를 줄여서 감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기업 가치에 크게 이제 훼손되는 것도 없고 주주들이 크게 손실이 나는 부분을 조금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손실은 낮지만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뭐 글쎄요, 뭐 이거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100%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자본금이 3조 1,500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3조 1,500억. 예, 계속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데 이 그 2021년에만 2조 6,800억으로 나와 있는데 1조 정도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2조 6천억이 아니고 1조 6천억이 아닌가 싶은데, 예, 어쨌든, 예, 2조 6천억이라고 여기 써져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내가 회사를 처음에 설립을 했을 당시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뭐, 어,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기 위한 어떤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기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어떤 회사 부지나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처음에 이제 뭐 주식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예, 몇몇의 주주들이 있어야 되고요. 예, 지분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그 금액이 대충 뭐 3조 1천억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조 6천억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를 1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상증자를 뺀 금액은 1조 6천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그러면 자본금이 축소가 되는 거죠. 자본금이 축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산 총계라는 게 있거든요. 자산 총계가 14조였었어요. 그리고 13조, 12조 조금씩 떨어졌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은 부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예, 부채가 조금씩 올라가요. 예. 부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자산은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본 총계가 또 조금씩 내려가게 되죠. 2018년도부터 보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그러면은 뭐 자본 총계가 여기서도 뭐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회사의 자본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회사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예. 그리고, 이게 자본금이 확 줄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유보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찾으려니까 갑자기 보려니까 안 나오네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유보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자를 하고 자본 잠식 상태에서 뭐 이 운영을 잘해서 내년까지는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뭐 내후년부터 흑자가 나면은 다시 이제 기업의 이제 잉여 자금이 조금씩 쌓여갈 테고 또 잉여 현금 흐름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테니 뭐 굳이 감자를 할 필요가 있었겠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수주 회사입니다. 수주 회사이다 보니 처음에 우리도 어떤 큰 계약을 땄을 때 뭐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계약금이라고 하죠.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걸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 돈을 또 중도금을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선박을 다 만들어서 인수할 때, 그 돈을 이제 다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을 그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주지를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느 회사에 증권사가 되지 않을까, 증권사가 아니고 어느 은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한마디로 하면 예탁을 하는 거죠. 예, 예탁을 했다가 이제 삼성중공업으로 넘어오는데, 그 은행이 삼성중공업의 이 신용 등급이 너무 안 좋다 하면은 그거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은 신용 등급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자를 조금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신용 등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감자를 해서 그 자본금을 줄여서 이 유보율을 조금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유보율을 조금 올리고자 하는 건데, 이 유보율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막한 3억, 이게 지금 3억 2천인가 아까 그랬었는데, 3조, 헷갈리네요. 금방 봤는데, 3조 1,500억이었었죠. 예, 3조 1,500억이었는데 이 회사의 자본금이 6천억으로 줄어버려요. 5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죠. 감자를 했으니까. 그럼 6천억 정도의 그 자본금이 있는데 어떻게 3조 1천억 원의 자본금이 있는 회사하고 6천억의 자본금이 있는 회사하고 어떻게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겠어요?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예, 뭐 당연히 기업 가치는 조금 그래도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주주들도 기분 나쁘죠. 예. 그리고 뭐 벌써 그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좋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 입장에서 이게 왜 그 주주들을 위한 뭐 생각이었는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일단은 감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예요. 유보율을 조금 높여서 일부 자본 잠식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을 유보율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감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회사가 어려운 회사들이라든지 좀 힘든 회사들이 있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장 폐지의 수순이다. 감자하고 유상증자하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다 그렇게 해요. 이 회사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중공업이 그 상장 폐지가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그런 수순을 밟고 이제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수주 잔고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억 불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2억 불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삼성중공업의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월봉상으로 이 삼성중공업이 그 최고의 피크를 찍었던 그 때가 2007년, 2007년 중후반대였네요. 2007년 중후반대였는데 이때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왜 올라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올라갔는지 저도 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삼성중공업이 이 수주 잔고가 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약 400억 불 이상이었거든요. 400억 불이면은 100억, 1000억, 조, 10조, 한 40조, 50조가 넘었었죠. 그런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 중후반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그 전부터 거의 뭐 한 6개월, 1년 전부터 미리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면은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예, 그리고 그 수주가 많이 줄고 있다는 데 대한 어떤 체감을 한 사람들은, 예, 벌써부터 팔기 시작한 거죠. 이때 벌써부터 팔기 시작을 한 거고, 어, 이때 왜 끌어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큰 어떤 그런 수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 그때 당시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도 몇 년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너무 이 그 수주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 어, 이 수주를 했다고 해서 남는 게 없다 이거예요. 저가 수주를 너무 많이 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예, 주식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되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 10년은 거의 뭐 빠졌다고 봐야 돼요. 2007년이니까 10년이 넘었네요. 10년이 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아까 감자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예, 유상증자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더 많고, 또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유상증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뭐 회사에 돈이 많으면은 회사에 있는 돈을 갖다가 쓰면 되는데, 뭐 일단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주주들한테 돈 좀 갖고 와봐. 회사에 돈이 없어. 예, 너도 같은 배를 tas는데 일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주주들한테, 예, 한마디로 삥을 뜯는 거죠. 네. 근데 꼭 그렇게 나쁘기만 한 그거는 아니에요. 증자라는 게. 또 유상증자라는 게 꼭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거는 아닌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주가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회사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요. 예. 뭐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은 그 옆에 2차 벤더가 있고 3차 벤더가 있고 뭐 1차 벤더가 일단 우선적이겠지만 2차 벤더 같은 경우도 따라갑니다. 예, 그 옆으로 아니면은 뭐 근처로.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어떤 소재라든지 기계라든지 부품을 적당하게 적시에 대줄 수가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까운 데다가 공장을 짓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믿고 따라가갖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예, 호재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요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호재는 아니고요. 영업 회사의 운영 자금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예, 등등등등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 1차적으로 그 회사 운영 자금을 위해서 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또 나쁜 거예요. 회사에 돈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몰랐었던 사람들한테도 그냥 만천하에 다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 돈이 없어. 예, 돈이 없으니까 좀, 돈 좀 내봐, 주주들. 예. 삥 뜯는 거예요, 또. 너네 같은 배 탔잖아. 우리 회사 망하면은 너도 망하는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휴지 조각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보태. 네? 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언의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요번에 또 크게 증자를 한다고 하니까, 글쎄요, 주주들의 생각은 배정을 받아서 또 사야 될지, 뭐 얼마에, 모르겠어요. 얼마에 또 유상증자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 보면은 두 개 다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선 반영이 돼서 이날 한 20%씩 빠졌는데 뭐 반영이 다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다 됐다기보다도 이날은 그냥 그냥 놀래서 그냥 주가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재미있다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예, 한 가지 좀 발견도 아니고, 예, 그냥 제 생각에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3천억대에 있던 그 대차장고가 5천억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다시 또 4,700억까지 내려왔어요. 예, 이거는 나쁜 거는 아닙니다. 예, 좋게 봐도 될 만한 부분이고요. 또 자, 매매 동향을 한번 봤을 때 개인이 5월달 거 5월달 걸 한번 볼게요. 5월달에만 개인이 118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요때다 싶은 외국인들은 115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여기서 만지작 카드를 만지작 하면서 90만 주를 매도를 했네요. 일단은 그래도 뭐 금융투자 쪽에서도 50만 주 이상 사들이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바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뭐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서 자 4월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4월달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1200만 주예요. 1200만 주죠.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두 달 동안 120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5월달을 한번 볼게요. 5월달부터 6월달까지 115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럼 4월달에는 얼마를 파는 거예요? 100만 주? 100만 주도 안 팔았어요. 100만 주 팔았나요? 100만 주가 좀 넘나요? 그거밖에 안 팔았어요. 근데 5월달 들어서 갑자기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확 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보더라도 5월달에 일자별로 보더라도 뭐 매수한 날이 이틀밖에 없습니다. 요거까지 하니까 요거 3일 매수했네요. 20만 주, 60만 주. 이거는 매수라고 볼 수도 없죠.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다 매도입니다. 다 매도. 다 매도. 근데 5월 이전에 일자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매도도 하지만 매수도 큼지막하게 하기도 하고,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말하자면은, 폭우가, 폭포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듯하게 그냥 갖다가 들이부은 거죠. 외국인들이. 근데 외국인들이 이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나는 기관을 따라갈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관이 더 나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난 외국인을 따라갈래? 그래서 외국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자기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어느 한쪽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외국인이냐 기관이냐를 선택을 하시고
매수 세력들이 어느 쪽이 더 센가 한번 보시면서 예,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예, 보여드릴 거는 공매도예요. 이 날만 공매도가 500만 주, 예, 500만 주라 나왔거든요. 대단하죠. 예, 500만 주가 나왔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지금 현재의 주가는 조금 이게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차트로만 보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고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차트예요. 네, 차트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지 이게 삼성중공업의 차트다 보니 예,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6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6,700원, 7,000원 뭐 그 사이에 요 악성 매물대를 뚫고 이 봉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 물 좀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봐야 할 게 뭐겠어요? 이게 제 아이디도 실적 체크 중인데 저는 이제 무조건 실적을 먼저 봅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으면은 웬만하면은 실적이 좋아질 때라든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그 종목들 중에서만 실적이 좋은 회사에만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벌써 뭐 지난주에도 두 척인가 뭐 컨테이너션을 두 척이가 수주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이죠. 실적이에요. 내년까지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흑자를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 전에라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측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뭐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뭐 내년이든 내년 초든 중반이든 후반이든 미리 실적이 더 좋아져서 흑자로 돌아설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어느 시점이 될 거냐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지켜보면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월봉입니다. 보시기에 일봉만 자꾸 맨날 보시는 분들은 요거 뭐 얼마 안 되네 뭐 요만큼만 올라가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요거 잘 보십시오.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예요. 예. 여기가 201선 이게 파란색 지금 줄이 201선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예. 보시면은 17,000원 정도 합니다. 지금은 얼마예요? 6,000 오늘 마감이 6,410원이에요. 예. 6,410원이면은 거의 한 10% 정도를 아니야 10%랜다. 6, 3, 18 거의 3 더블이 가야 됩니다. 3 더블. 예. 그래야지 요 가격대에 옵니다. 근데 요렇게까지 뭐 단숨에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뭐 내후년의 실적을 봐서는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6,000원대에서 여기까지 간다는 게 그렇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고 여기 밑에 보면은 짜잘하게 이 단기 이평선들 여기서 모여가지고 짝짝꿍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빨리 우상향으로 돌아서서 이 200일 장기 이평선과
골든 크로스를 하는 날이 와야 되는데, 그 전에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 외국인 순매수세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참 빨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참 뭐 말 한마디만 하면은 30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뭐 벌써 30분이 지났나요? 일단은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이게 왜 이러나?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컴퓨터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을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일봉에서 이 화면이 안 옮겨지나? 일봉에서 보시면은요.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당시에는 요 정도 선에서 단기 이평선인 5일 이동 평균선이 제일 하단에 있었죠. 그리고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 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 5일 이동 평균선과 이 까만색이 1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이 빨간색이 급격하게 내려오는데 이게 바로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근데 이번에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을 20일 이동 평균선이 뚫었고, 여기에서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요 이틀 동안에 물론 음봉이기는 하지만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요. 절대 6,362원 이 가격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가 형성이 당분간은 이 6,300원, 6,400원 그 사이에서 요 날의 최고가가 보면 6,750원 선에서 단봉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식이 실질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7,000원대에 쌓여 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다 소화를 하고 누군가가 받아내야죠. 어쩌겠습니까? 가면은 그 매도 세력들이 뭐 물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수익을 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뭐 팔지 않겠어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좀 제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다 받아내야 되고, 보시면은 여기 외국인인데, 까만 선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때 한번 보시죠. 이 선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때 2020년 11월이거든요. 오히려 조금 사는 듯 했어요. 차라리 이날 안 샀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 왜 사가지고 요때 5월달부터 갑자기 또 쏟아붓는지 모르겠고. 기관은 조금씩 팔고 여기서 그냥 사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 그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개인은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거는 4월 29일. 야, 어떻게 타이밍도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십니다. 4월 29일부터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개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이 지금 그 단봉들이 이렇게 형성을 시키면서 바닥 작업을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요번 이 두 개의 단봉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바닥을 조금 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요만큼의 이 양봉이라고 칭하죠. 요만큼의 양봉과 요만큼의
음봉이 나왔으면은 또 얼마만큼의 양봉이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얼마만큼의 양봉이 나오냐도 중요하지만 이 봉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길게 올라가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저는 추천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뭐 매수를 좀 한번 조금은 한번 담아볼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달인가요? 7월 달인가요? 그 액면분할 감자하는 날이 7월 달부터 이제 그렇게 되면은 8월 달까지 일부 기간 동안에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갈 테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8월 달에 그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 TV를 보다 보면은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증권방송 TV를 보면은 아니 삼성중공업을 샀는데 제가 2000년도 볼까요? 2010년도 뭐 초반에 샀는데 왜 이렇게 내려갑니까? 전화를 하셔갖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주로 많기는 한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조금 저분도 기본적인 분석은 배우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이 실적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내려갈까요? 주식이. 예? 왜 내려가겠어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예. 실적이 안 나오는데 내려가는 종목도 물론 있기는 있어요. 실적 좋다고 다 올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아무래도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급격히 내려간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내가 팔 수 있는 기회는 줘요. 내가 팔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주면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잡주 같은 것들은요, 내가 팔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아요. 그냥 지네들 빠지고 싶은 대로 막 5%씩 막 6%씩 팍팍 빠져요. 그래서 저는 실적주를 좋아하는 건데, 일단 실적이 좋으면은, 실적이 좋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 상황의 어떤 테마와 맞는다 그러면은 뭐 금상첨화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회사에 전화하시고 어떤 매수 세력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을 하시면은 왜 내 종목이 빠지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이 테마에 끼어 있지 않은 종목이지만 내 종목은 올라가요. 뭐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지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실적이 받침이 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신개발품을 발명을 했다. 신개발품을 발명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개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럼 실적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실적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달 전에 공교롭게도 딱 한 달 전이네요. 5월 1일 날인가 되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우진입니다. 예, 우진 한번 찾아보세요. 제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이 삼성중공업 전인가 하여튼 뭐 나와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우진이었었어요. 저는 우진이라는 기업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왜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그때 제가
했나 하면은 결국에는 실적이죠.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이 안 좋은 회사는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쳐다보지도 않고 잘 매수하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는 실적을 먼저 보고 실적이 되는 종목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테마를 잡기 위해서라든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방송 TV나 다른 유튜브 보시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예, 저한테는 그런 종목은 잘 안 나와요. 왜냐?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은 안 합니다. 예, 왜냐면은 TV 틀면 나오거든요. 지금 테마 종목 뭐예요? 예, 지금 어떤 뭐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 관련 사업들 그 종목들 해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예, 유튜브 들어가도 그렇고 뭐 증권방송 TV 보시더라도 그렇고 저는 그런 쪽으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나름대로 좋은 종목들을 요거 종목이 괜찮은데 실적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의 사업성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실적 좋은 종목들을 하나씩 어떤, 공부를 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저는 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가고,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뭘 하는 회사고, 그럼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회사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종목 아니면은 뭐 테마 종목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시고 죄송합니다. 진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